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최근 대구에서도 BA2 12.1 변이 감염 사례가 확인되는 등 국내에서 오미크론 세부 계통 변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칫 신규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당초 코로나19 재유행 시점을 가을로 예측했지만 여름으로 앞당긴 상태입니다. 백신 3차 접종을 한 사람 대부분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백신을 맞아서 이미 4개월이 지났고요. 올 1월에서 3월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의 자연 면역력이 6, 7월이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변이 유입에 실외 마스크 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이동량 증가에 더해서 백신 접종까지 거의 멈춘 상황이어서 재감염 확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요. 일상 회복으로 개인 방역이 다소 느슨해졌다면 다시 한번 다잡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5월 26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우리 지역 고속도로 위쪽으로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다부터널 부근 지체와 서행 반복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향 풍기나들목 2차로에선 작업 이뤄지고 있고요. 반대 대구 방향 보문터널에서 서안동 나들목 일대 지나는 1차로에서도 작업 진행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양방향 우리 지역 안쪽 흐름 괜찮습니다. 서울 방면 70물류 나들목에서 남구미 나들목 구간 막힘없이 지나고 있고요. 반대 부산 방향도 동대구 갈림목 통과해서 경산 나들목까지 흐름 원활합니다. 그다음은 시내도로입니다. 청수로 황금고가교에서 황금내거리 방향 고가교 위쪽부터 차들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월곡로 상인고가차도 위쪽 차들 상당히 많습니다. 월성내거리 일대로도 교통량 많을 걸로 보입니다. 현재 동대구로 어린이회관 삼거리에서 황금내거리 구간은 교차로 앞두고 밀렸다 빠졌다 반복하고 있고요. 달구벌대로 위쪽으로는 담티곡에 지나온 차들 만촌에서 범어내거리까지 지체와 정체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경북 북부에는 아침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30도를 밑돌며 무더위가 다소 주춤하겠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는 여전히 크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19도, 습도는 53%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지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네, 목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 듣겠습니다. 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이 10명의 교육감 후보를 이 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 강은희 대구교육감 후보, 임종식 경북교육감 후보도 포함이 됐는데요. 이들 교육감 후보들은 지난 17일에 국회에서 정교조 아웃 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또 지역 선거 현수막에도 이 정교조 교육 아웃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어서 이 정교조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강은희 후보는 기자회견 직후에 본인의 SNS에 이 특정 사관이나 이념에 집중해 투쟁하기보다 미래로 세계로 향하는 도전과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라고 기자회견 참여 소식을 밝혔고요. 임종식 교육감 후보 역시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확고한 국가관이 정립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또 본인의 SNS에 남겼습니다. 예. 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이미 정교조가 합법적인 노동조합인데 이 특정 노조에 대해서 아웃이라고 좀 차별하고 배제하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교육감 후보로서 적절치 않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이게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충돌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출신의 현역 교육감들이 상당수가 있고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후보로 다수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사실 대구 교육감 선거와 경북 교육감 선거에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출신 후보가
한 명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이 논란이 불거지는 것이 선거에서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뭐 결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경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그 경주 문화재 제자리 찾기 시민운동 본부가 그 어제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청와대 경내에 있는 미남부를 경주로 반환해 달라 촉구를 했습니다. 이른바 미남물로 불리는 그 경주 방향대좌 석조 열애 좌상은 그 청와대 관저 뒤편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2018년 보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게 원래 경주에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일단 그 일제강점기 때 이 단체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불법적으로 경주에서 서울로 반출이 됐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해 돌려준 시점에 이 불상이 청와대 경내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무단으로 옮겨져 청와대 구중에 갇힌 불상을 고향 경주의 품으로 되돌려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들은 어제 또 불상 경주 반환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기도 했는데 사실 그 경주 시민단체들이 이 불상 경주 반환 운동을 펼치기 시작한 게 2017년부터입니다. 아마 뉴스를 접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2019년에는 경주시와 경주시의회가 공동으로 청와대와 국회 등에 그 탄원서를 내기도 했지만 실효를 좀 거두지도 못했고요. 근데 이제 새 정부 출범과 또 청와대 개방을 계기로 반환 운동을 다시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반환 운동이 재개되게 된 건 이 청와대 개방 후에 발생한 어떤 사건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난 11일이었는데요. 그 청와대가 시민에게 개방된 게 이제 10일이었는데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청와대 경내에서 시설이 파손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11일 오후 1시 30분쯤에 이 경주 방향 대좌 석조 열애좌상 앞에 놓인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50대 여성 A 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겁니다. 그 당시 A 씨는 그 관람객들이 불상을 향해 절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던 불전함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기물 파손을 시도했고요. 네. 이 과정에서 불전함 옆에 놓여 있던 사기 그릇 한 개가 훼손이 됐습니다. A 씨는 불상 옆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서 바로 현장에서 검거됐는데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을 했고요. 불상 자체가 훼손되지는 않아서 이 재물 손괴 혐의만 적용해서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 이제 그 개방 행사 관리를 맡은 문화재청이 이 사건을 계기로 근무자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상 이름 자체가 경주 방향대좌 석조 열애좌상. 그러니까 그 원래 자리가 이제 경주였기 때문에 돌려달라 이렇게 촉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통일신라 때 이 불상이 좀 제작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일제강점기 때 이제 총독 관저가 있던 남산으로 옮겨졌고 다시 총독 관저가 청와대로 이전하면서 지금의 자리에 이제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7년부터 이게 경주 반환 운동이 전개가 됐거든요. 근데 이렇다 할 성과가 없이 좀 흐지부지되고 있는데 이 청와대가 이제 개방을 했기 때문에 이 불상을 좀 고향을 찾아주자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본래 자리로 좀 유력하게 알려지고 있는 게 경주 이거사터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발굴 작업이 그 토지 소유주의 반대로 좀 멈춰서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 국립박물관이나 석고람 등이 좀 이전터로 대안으로 좀 꼽히고 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게 사실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재청은 이 이거사터에 대한 명확한 고증이 이루어진 뒤에 불상 이전을 좀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저 이거 뭐 문화재청 쪽에서 이렇게 밝힌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경주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제 더 훼손되기 전에 좀 반환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요거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아마 좀 논의가 좀 더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지역 소식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이 대구 지역 주택 시장이 급속하게 좀 침체하면서 이 대구를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역의 주택 시장 상황이 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요즘 많이 하던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뭐 사실 저도 부동산 문제 크게 뭐 잘 모르는 저 입장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 거 보면 좀 심각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데이터로도 좀 나오는데 그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의 미분양 주택 통계 자료를 보면요, 대구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6,572가구입니다. 그래서 전달에 4,561가구에 비해서도 한 2,000여 가구가 좀 늘었습니다. 계속 증가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는 그 지난해 3월보다는 43배나 좀
좀 늘어난 수치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도 가장 많은 규모라고 하는데요. 43배요. 그렇습니다. 더욱이 대구는 2025년까지 그러니까 3년 뒤까지 그 5만 가구 이상의 주택이 또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이 미분양 주택 문제가 지역 경제에 심각한 골칫거리가 될 거다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른바 좀 거래 절벽 현상도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 5만 1천여 건에 달했던 대구 아파트 매매량이 지난해에는 2만 1천여 건으로 줄었습니다. 올 들어서는 이제 3월까지 누적 거래량이 한 2,700여 건에 좀 그치고 있는데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그 1분기 기준으로 최저치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미분양이 쌓이고 거래량이 좀 급감하면서 집값도 하락세로 좀 돌아선 지 오랜데요. 그 부동산원이 한국 대구 집값이 올해에만 누적 2.31% 하락한 것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달서구와 중구 또 동구 수성구 순으로 좀 하락세가 좀 컸는데 지난해 11월 셋째 주 시작된 하락이 27주째 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반년째 집값이 좀 하락하고 있는 셈인데 네. 1억에서 2억 원씩 좀 하락한 거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분양 증가, 거래량 감소, 또 거기다가 집값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미노처럼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 이 집값이 떨어지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집값이 떨어지면 내가 사는 가격보다 떨어진 가격에 잘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때문에 이 침체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주된 원인으로는 앞서 백 기자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 공급 물량이 늘어난 겁니다. 여기다가 이 시장 규제 등도 이 한몫을 하는 것으로 이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새로운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가격 하락 조짐이 매수 의욕을 좀 위축시켰고 네. 여기에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자 부담과 이 정부 규제로 인한 대출 제한까지 이 쌍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파트 매수자는 살던 집을 처분한 금액과 또 대출금 그리고 저축자금 등으로 이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는데 살던 집이 팔리지 않거나 또 대출이 막히면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신규 아파트 물량이 완전 분양됐다고 하더라도 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제 주변에도 이 기자들 중에 지금 곧 입주를 앞두고 이런 상황에 처해진 이 분들이 심심찮게 좀 볼 수 있는데 네. 이 거래 절벽 상황이 분양된 아파트의 미입주 세대 발생으로도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 집값이 이렇게 1, 2억 원씩 떨어졌다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그만큼 그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 잘 작동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의견도 있는데요. 그 문제는 시장이 좀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다. 뭐 좀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이런 점입니다. 거래 절벽이 가격 폭락의 전 단계로 좀 해석된다는 건데요. 그 아파트 가격 폭락은 그 담보 비율을 좀 떨어뜨릴 수 있고 이는 그 은행이 대출금 회수로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가게가 좀 어려워지고 기업도 부도 위기 또 금융 위기까지 좀 뒤따를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 부동산이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좀 큽니다. 이 당장 주택 구입을 위해서 대출받은 사람들 또 전월세를 놓아서 이제 생활하는 은퇴 생활자들은 집값이 떨어지면 직격탄을 맞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또 그 미분양 물량이 좀 계속 쌓이면 주택 건설 시장도 지금 뭐 사실상 멈춰버리게 돼서 관련 업종과 고용 시장의 위축은 물론이고 뭐 이사나 뭐 인테리어, 가구, 식기, 가전 등 각종 그 파생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지역 경제가 장기 침체로 좀 빠져들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 시장의 충격을 줄이면서 서서히 좀 내려갈 수 있도록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이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연착륙이요? 그렇다면 이제 지역 부동산 시장의 이 연착륙을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네, 쉽게 말하면 집이 필요한 사람들,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살 수 있도록 이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매물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을 좀 풀어줘야 된다는 건데요. 이 대구 전역에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1가구 2주택자의 경우에는 대출이 전혀 되지 않고 그렇죠. 이 대출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또 수성구에 부가적으로 가해진 투기과열지구도 해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지난 2020년 12월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다음에
청약률도 떨어지고 주택 거래량도 급감했고 미분양도 증가하고 있는 이 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청약 관련 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 또 세금 중과세, 이 대출 한계와 같은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생각해 보면 뭐 1가구 1주택만 구매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사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렇죠. 모두 한 채씩만 가지고 있으면 이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규제를 풀어줘야 이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대구를 조정 대상 지역에서 좀 해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 나왔었고 대구시도 정부에 여러 차례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규제가 근데 아직 풀리지 않고 있어요. 네, 대구시가 정부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요청한 게 이제 지난해 5월 이후에 이번까지 한 6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 조정 대상 지역은 주택 분양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곳을 지정해서 규제를 하는 건데 이 관련 지표만 놓고 봤을 때 앞서 이제 청 기자가 소개했듯이 대구는 이미 지난해부터 이 조정 대상 지역 해제 대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주택 가격 상승률 또 2개월간 평균 지역 평균의 이제 청약률 또 전년도 대비 3개월간 분양권 거래량이 모두 지정 기준 이하인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지난해 말 열린 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선 그 시장의 불안 요인이 좀 남았다는 이유로 대구의 조정 대상 지역 또 소상구의 투기 과열 지정을 좀 그대로 유지한 상황입니다. 자, 다음 달 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다시 예정돼 있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시장에서는 해제될 거란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았는데요. 새 정부도 정책 기조에서 규제 완화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서울 일부 지역에 부동산 규제가 완화될 거란 예측만으로 주택 가격이 다시 들썩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지방 부동산 정책이 혹시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를 하기도 하는데 실제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는 6월이면 조정 대상 지역은 해제가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수성구는 어떨까요? 네, 대구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해제가 되더라도 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수성구는 한 단계 완화하는 선에서 속도 조절을 좀 하지 않을까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수성구는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 이제 대구의 부동산 문제가 좀 해결이 될까요? 또다시 시장이 과열되는 또 풍선 효과를 걱정하는 시선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전망이 좀 엇갈리긴 합니다. 그 조정 지역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 그 1순위 청약 문턱이 좀 낮아지고 다주택자나 세대원의 청약도 좀 허용이 되는데요. 분양권 전매도 자유로워지고 네. 또 뭐 주택담보대출 담보 인정 비율 LTV죠. 그 60% 제한 또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규제도 완화되는 만큼 이 미분양 물량 해소에는 좀 도움이 될 거란 전망이 우선 나올 수가 있고요. 다만 그 지정 해제 후에도 여전히 그 광역시 지역은 분양권 전매 제한 3년이란 규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조정 대상 지역 해제는 실수요자의 그럼 대출 한도 또 대출 규제 건수 규제를 완화하고 집을 구할 기회를 확대해주는 효과를 얻는데 좀 그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지금의 그 대구 부동산 시장 상황이 규제 해제만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라는데 대체적으로 좀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 2020년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 지정으로 거래가 급감하고 매매 심리까지 좀 위축돼서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간 건 맞지만 이 미분양 증가나 매매가 하락은 규제보다는 공급 과잉에서 좀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건데요. 공급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 대구시도 이런 상황을 의식해서 조만간 지역주택 건설사와 간담회를 하고 분양 시기 조절 등 그 미분양 해소 대책을 좀 강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분양 관리가 지금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2025년까지 5만 가구 이상 더 공급될 것으로 전망돼서 이게 지역경제 침체 우려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 미분양을 걱정하냐면 네. 이것이 이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건설사와 이 함께 아파트를 지었던 이 사람들이 다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게 대출을 끼고 이 건설을 하고 분양을 하는데 이 도미노처럼 지역 경제가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대구시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서 정부가 이 지정을 하고 나면 대구시가 분양 심사 절차를 좀 강화해서 공급 물량도 조절할 수 있도록 이 권한을 줄 것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시장에서 이제 지자체 권한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 사실 뭐 대구가 이 전국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좀 독특한 양상으로 흘러간다 이런 뭐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독특하다고요? 그렇습니다. 공급 위주의 정책을 펴야 하는 서울과 달리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 과잉 공급된 물량을 좀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네. 과거 정부처럼 이게 그 수도권 중심의 잣대로 시장을 좀 판단하지 말고 지방은 이제 해당 지방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구나 동별로 좀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그 중앙정부 혼자 힘으로는 좀 처리하기 힘든 일인 만큼 이 부동산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지방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예. 네, 뭐 이 상황을 보면 이 중앙 정부의 정책이 일괄적으로 전국 단위로 내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신호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새로 출범한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좀 잘 인식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지역에 맞는 부동산 그 정책이 필요하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51분 지났습니다. 뮤지컬의 도시 대구는 매년 국제 뮤지컬 축제 딤프를 열고 있습니다. 이 딤프가 공연장 안에서 다양한 뮤지컬을 즐길 수 있는 축제라면 야외에서 뮤지컬을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이 바로 수성못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권미정 리포터 소식 준비했죠? 네, 수성못 뮤지컬 프린지 페스티벌은 수성못과 상화공원에서 펼쳐지는 야외 뮤지컬 축제인데요. 어제 개막을 해서 토요일까지 나흘간 계속될 예정입니다. 어제는 개막 공연으로 그 시작을 알렸는데요. 딤프가 발굴한 차세대 뮤지컬 스타들과 모건대학교 성악 뮤지컬학과 그리고 뮤지컬 배우 윤형열, 장은하 씨 등이 무대를 꾸몄습니다. 현장의 소리 바로 들어보시죠. 오늘 공연해보니 어떠셨어요? 공연을 하면서 관객분들의 반응이 정말 함께 음악을 느껴주시면서 공감하면서 환호해 주시는 관객분들 보면서 대구는 정말 뮤지컬의 도시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저는 5년 전에 뮤지컬 스타를 위해서 대구에 왔었는데 그때보다 더 뜨거워진 관객분들 보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운동 나왔다가 뮤지컬 요거 하길래 평소에도 뮤지컬 좋아해가지고 잠깐 서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오늘 공연 어떠셨어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레베카 뮤지컬 넘버가 나와서 너무 좋았고 매일매일 보러 올 것 같아요. 공연장에서만 듣던 곡들인데 수성못에서 저런 공연들이 펼쳐지면 정말 시민 여러분들 깜짝 놀라면서 가다가 그냥 다 멈추실 것 같은데요. 네, 이 수성못에 잠시 산책 나온 분들도 이 공연이 펼쳐졌던 수상 무대 앞에서 모두 발길을 멈추시더라고요. 이렇게 곡이 끝날 때마다 박수와 환호성을 보내면서 정말 뜨거운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도 바로 들어보시죠. 제가 뮤지컬도 많이 좋아하고 많이 찾아보는데 오늘도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뮤지컬 스타분들도 좋은 공연 많이 보여주셔서 정말 좋았던 축제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뮤지컬 스타의 데스노트 잘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성량도 풍부하시고 생각보다 너무 잘하셔서 진짜 잘 들었습니다. 뮤지컬 축제가 이게 토요일까지 진행되거든요. 혹시 가장 기대되는 무대나 이런 것도 있을까요? 저는 그 딤프 이번에 제 16회 딤프 공식 초창작인 말리의 어제보다 특별한 오늘 그게 이번에 하이라이트 공연식으로 온다고 해서 그거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폐막 때도 한 번 다시 올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님들이랑 뮤지컬 스타분들이랑 작년에도 뭐 아쉽게 좀 못 봤긴 한데 이번에 하신다 하셔가지고 왔어요. 오늘 공연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좋았고 거리두기랑 함성 제한이 풀려서 더 관객분들 더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마음껏 이렇게 박수 쳐드리고 소리 질러드릴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대구에서 일단 뮤지컬 접할 기회가 적은데 아무나 와서 남녀노소 즐길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니까 이렇게 많이 보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토요일까지 계속된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수성목과 상화공원에 마련된 야외 무대에서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대표적으로 딤프의 공식 초청작 1편과 창작 지원작 3편이 있고요. 또 딤프가 발굴한 차세대 뮤지컬 스타들의 뮤지컬 갈라쇼, 마지막 폐막식에는 뮤지컬 배우 김보경, 신인선 씨의 무대까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조선진 책임 PD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딤프에서 처음 선보이는 창작 뮤지컬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작년 딤프에서 창작 뮤지컬 상을 받았던 말리의 어제보다 특별한 오늘이라는 작품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올해 창작 지원작으로 참여하는 봄을 그리다, 산들, 브람스 작품까지 다 만나보실 수 있는 무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뮤지컬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의 단체 무대, 그리고 뮤지컬을 컨텐츠로 하는 다양한 장르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총 38개의 무대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뮤지컬이라고 하면 대부분 실내 공연으로 티켓을 구입해서 들어와서 관람을 하시는 걸로 다들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서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수성못에서 이런 뮤지컬 프린지 페스티벌을 열면서 시민분들이 조금 더 뮤지컬을 쉽게 접하시고, 그리고 수성못을 관광하러 오시는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 공연을 보시고 뮤지컬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수성못 뮤지컬 프린지 페스티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권미정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낮 기온 23도에서 29도 분포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아서 무더위가 다소 주춤하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